오늘 글로벌 이코노믹이에요. 예, 글로벌 이코노믹 성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예요. 2026년도 7월 7일자 기사, 7월 8일자 기사네요. 정부 부동산 정책 시장과 엇박자 번복, 하반기 집값 상승 계속. 서울 아파트값 72주 연속 상승, 전세 수급 지수도 5년 5개월 만에 최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 규제만으로 집값 안정 한계.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놓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대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정책과 시장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 확대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데다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올 하반기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의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과 세제 개편 논의로 병행하며 투자 수요 억제에도 나섰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정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지수는 6월 넷째 주 기준 0.3% 오르며 7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자 지수는 125.9로 2021년 1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상승세는 마포, 용산, 성동 등 한강벨트는 물론 노원, 도봉, 강북 등 외곽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전월세 난까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공급 확대 등으로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 가격 안전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규제에 앞서 공급 정책이 필요했다는 의견이다. 양지역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의원은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고 결국 규제와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야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은 여전히 실수요가 공급을 웃돌고 있다며 세금이나 대출 규제는 거래량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는 게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역시 시장의 매물 장기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된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이재명 정부를 셋이 나란히 둔다면은 부동산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제일 낫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윤석열한테다가 이렇게 정권을 넘겨줬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는 문재인보다 더 심각하다. 뭐 1년 사이에 12%까지 상승해버렸는데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래요. 12년 만에 처음이면 12년이면 벌써 대통령이 세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5년 임기로 했을 때 저 윤석열 정부에서 3년 했죠. 박근혜 정부도 뭐 그 5년 다 채우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12년 만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1년에 12%가 넘게 올라버렸으면 전문가들은 정부 기조가 이어진다면 하반기에도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에는 특정 지역만은 문제였지만 정부의 규제 부작용에 따른 풍선 효과도 수도권 곳곳까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시장 논리에 맞춰서 그냥 부동산 풀어버리고 그냥 내버려두니까 뚝뚝뚝 떨어졌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뭐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부동산 정책에서 많은 규제를 하고 강남 죽이기 뭐 일가구 1주택까지 세금을 올리고 노인들까지 세금을 올려가지고 누가 찍어주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도 부동산 정책 말고는 뭐 우리나라 국익을 이렇게 세계에 알린 데는 상당히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서 우리나라
그 입지가 많이 높아졌어요. 세계적인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외교라든지 또 기업 경제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이재명 따를 자가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 그런데 부동산은 제일 꼴찌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제일 좋았고 그다음 문재인 정부 그다음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꼴찌라는 거예요. 낙제점이에요. 59점 부동산은. 근데 외교라든지 이런 것은 A+를 줄 수 있죠.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은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5곳을 3중 주제로 묶을 당시 집값이 오르지 않은 서울은 노도강이나 경기도 수원 의왕시는 왜 묶었냐는 질문에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 조치였다고 했는데 결국 규제 지역의 집값도 올랐고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도 생겼다며 수도권 지역의 수급 밸런스가 맞지 않고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규제만으로 수도권 집값을 하락 전환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집을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를 풀고 자꾸 이렇게 또 용적률 높여주고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고 많이 짓도록 하는 것에다 초점 맞춘데 이재명 정부는 전부 규제를 전부 묶어대니까 국민들이 먹을 조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뭐 처음에는 잘하니까 연임하자 그랬다가 지금 이 국민들 먹조이고 나니까 1가구 1주택까지 뭐 보유세이 뭐니 물어는 뭐 그러면 1가구 1주택 또 갖고 있지 말한 소리 아니에요? 글로벌 이코노미 2026년도 7월 8일자 기사 정부 부동산 정책 시장과 엇박자 반복 하반기 집값 상승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같은 부동산 얘기예요. 뭐 중앙일보예요. 똘똘한 한 채의 그늘 물가만큼 집값 뛴 곳 결국 서울이었다.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다 서울에다가 45%가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샀다는데 머리가 돌아간 사람이면은 돈이 있다면 서울에다 집 산 게 낫겠죠. 지방이 놔둬봤자 오르지도 않는 거 그 땅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요새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농지까지 뭘 어쩐다 하는데 농사 이제 이거 팔아서 다시 서울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큰일 났네. 농지도 안 팔게 되면. 똘똘한 한 채의 그늘 물가만큼 집값 뛴 곳 결국 서울이었다. 중앙일보예요. 2026년도 7월 8일자 기사.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전남 광주 통합전 기준 후 집값이 올해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똘똘한 한 채의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서울 집값만 치솟는 형국이다. 정부가 강조한 전국 균형발전 기조가 집권 초반부터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너무 손을 많이 댄 데는 규제를 이렇게 많이 한 데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서울만 물가 이겼다. 광역단체 중 유일. 7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주택 종합 매매가격과 국가데이터처의 시도별 소비일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을 나란히 비교한 결과다. 월간 주택가격과 시도별 소비자 물가 지수는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선정할 때 쓰는 근거 지표다. 물가가 오른 거에 비해서 부동산 값이 오른 것은 서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사는 게 낫죠. 서울은 올해 5월까지 집값 상승률이 3.45%, 물가 상승률 1.68%를 1.77%포인트 올랐다.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물가보다. 아파트를 비롯해 빌라 단독주택까지 모두 집값이 뛰어오르며 최근의 고물가 추세를 유일하게 앞질렀다. 이어 울산의 집값 상승률 1.91%가 두 번째 높았지만 해당 지역 물가 상승률은 넘지 못했다. 실질적으로는 하락했다. 물가 뺀 집값 성적표 서울만 올랐다. 최근 반도체 라인을 중심으로 달아올랐던 경기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집값이 1.54% 오르는 동안 물가 2.06%가 더 올랐다. 최근 화성시 동탄구 등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경기 북부나 외곽 지역은 상승률이 미미한 곳이 많았다. 반도체 라인 등 경기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에서 집값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 전국 시도 중 광주 집값이 물가 대비 가장 뒷걸음질 쳤다. 집값 상승률 마이너스 0.95%, 전국에서 가장 낮아 물가 상승률과 격차가 마이너스 3.05포인트다. 집 사놓으면 뛰질 않는가요? 물가는 오르는데. 그러니까 호남에서 뭐 광주 집 사놓으면 안 오르니까 그런데 투자 안 하죠. 마이너스 2.9%였다. 이어 충남이 마이너스 2.45, 경북이 마이너스 2.41로 실질 하락률이 높았다. 물가보다도 집값이 더 내려갔다는 거죠. 시군에서는 서울 자치구 플러스 경기 동남권 독보적, 시군 단위로 넓히면 서울에 더해 경기 남부까지 집값 상승 지역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5월 9일까지 집값이 하락했던 강남구를 뺀 24개 자치구 모두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제쳤다. 경기는 용인시 수지구 8.09, 안양시 동안구 7.31, 광명시 7.22 등 남부를 중심으로 15곳이 경기 물가를 앞섰다. 그 외 지역에서는 울산, 전북, 전주, 완산, 전주, 덕진, 울산은 남구, 북부, 경남은 창원, 성산, 진주, 부산은 수영, 해운대 두 곳에 나왔고, 충북, 청주, 흥덕, 전남은 무안은 한 곳씩 있었다. 인천, 대전, 대구, 강원, 세종, 경북, 충남, 제주, 광주 등 5개 시도시에서는 소속시 군구 단위까지 살펴봐도 집값이 물가 상승률을 제친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집값 상승률을 시도 물가가 웃도는 시 군구는 서울이 강남 제외한 24개구 전체, 울산은 남구, 북구, 경기는 용인, 수지, 안양, 동안, 광명, 구리, 하남 등 15곳, 전북이 점주, 완산, 전주, 덕진, 경남은 창원, 성산, 진주, 부산은 수영, 해운대, 충북은 청주, 흥덕, 전남, 무안. 집값 상승률 시도 물가가 웃도는 시군구. 오르는 곳만 골라 문 때보다 양극화 가속. 서울 및 경기 남부 집값 꾸준히 오르고 지방은 물가 상승률 쫓아가지 못하면서 양극화 지표를 악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부동산은 아주 개판이에요. 아파트값 격차를 보여주는 KB부동산은 전국 아파트 가격 5번위 배율을 상위 20%, 아파트 평균 하위가 20% 평균으로 나눈 값은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할 때만 해도 11.9배였는데 지난달 13.5배로 확대됐다. 쉽게 말해 지난해 상위 20% 아파트 일체를 사기 위해 필요한 하위 20% 아파트가 11.9채였다면 올해는 13.5채로 확대됐다는 겁니다. 취업 1년 후 5번위 배율이 떨어진 윤석열 정부 10.1에서 10.0, 박근혜는 5.0에서 4.6과 비교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 양극화가 커진 문재인 정부 4.7%, 5.3. 그러니까 그 정부가 취임 후 1년 후에 윤석열 정부는 10.1에서 10.0으로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도 5.0에서 4.6으로 떨어졌는데 문재인 정부는 4.7에서 5.3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는 더 높죠. 이재명 정부는 11.9였는데 13.5로 확대됐다는 거예요. 문재인 때하고 이재명 정부 때만 진보가 붙으면 이 부동산 값이 올라요. 갖다 지으니까. 똘똘한 집안채 쏠림 균형발전 고려야 서울과 지방 간의 집값 격차가 커지는데 올해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따른 고물가이다. 정부 다주택자 압박 등 규제가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다주택 보유 부담이 커질수록 핵심지 한 채로 자산을 암축하려는 똘똘한 채 현상에 따라 지방집은 처분하고 나서고 서울이나 경기 남부 등 주요 지역의 매매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집 갖고 있어봤자 안 오르니까. 특히 규제의 핵심 타깃이 된 서울은 도리어 포모, 소외 공포 심리가 확산하며 외곽 중저가 시장까지 달아올랐다. 30대를 중심으로 더 늦으면 못 산다는 심리가 퍼져 대출 최대치 6억 원이 나오는
15억 이하 주택 소유가 폭증했다는 거예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미분양 부담, 산업 기반 약화 등이 겹치면서 주택 시장 침체가 가속하고 있다. 박원감은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똘똘한 채가 서울에만 몰리는 서울 1극화가 더 심해졌고 시군구 단위로 넓혀봐도 서울과 경기 동남권에만 온기가 돌고 있다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선 집을 가진 게 실질적으로 손해란 뜻이라고 싶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주택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방에까지 죽이는 거예요. 무슨 농지까지 무슨 뭐 거리에 뭔 허가제, 그거 안 해도 다 농사 짓는 것만 농지를 사고 팔 수가 있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 또 뭘 해서 팔아먹기도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중앙일보 똘똘한 한 채의 그늘 물가만큼 집값 뛴 곳 결국 서울이었다. 썸과 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